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한 무등산 정상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니까 그러게요. Maybe I'm not the one that you've been dreaming of. Dirt underneath 이거를 안 보고 올 수가 없어. my fingernails, some worn out shoes.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fall for someone like you, an uptown girl without a single care in the whole wide world. But I don't wanna run away from. 무등산 정상부는 원래 천왕봉이란 봉우리인데요.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서 평소에는 잘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방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개방을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개방을 해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뭐 서석대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은데 다만 좀 코스가 길어서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뭐 국립공원답게 특별히 험한 구간은 없고요. 접근성은 광주의 진산답게 뭐 증심사나 원효분소는 대중교통으로도 꽤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풍경은 너무너무 멋있고요. 무등산은 정말 주상절리 그리고 중봉이랑 아니면 백마능선의 탁 트인 능선, 광주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시티뷰, 그리고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억새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볼 것이 많은 산입니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면요. 이 사진은 서석대 부근에서 중봉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중봉이고 광주 시내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것이 장관입니다. 이 모습은 서석대 전망대의 모습이고요. 뒤편의 주상절리가 굉장히 멋집니다. 이 사진은 서석대에서 바라보는 광주 시내의 모습이고요. 중봉과 서석대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네, 이 사진은 이번에 개방한 무등산 지왕봉의 모습이고 이 봉우리가 지왕봉입니다. 다만 요 분부대 아니기 때문에 좀 촬영이 제한이 돼 있어요. 허가 받은 선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없이 지왕봉만 좀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 사진은 지왕봉 옆에 있는 전망대에서 중봉 방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담양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평소 무등산에서는 볼 수 없던 방향이어서 굉장히 좀 너무 예뻤습니다. 담양 방향의 산 그림에도 꽤나 멋지죠. 네, 이 사진은 서석대에서 굉장히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을 찾으셔갖고 저도 한 장 찍어봤고요. 이 사진은 천왕봉 올라가는 길인데 군부대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풍경을 보고 싶어서 서석대를 2번 올랐습니다. 네, 서석대에서 장불재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부근에 이렇게 쫙 펼쳐진 능선이 보기 좋아서 저는 서석대를 2번 올랐습니다. 네, 이 사진은 중봉 가는 길의 사진이고요. 중봉 가는 길은 억새가 피었습니다. 중봉 가는 길도 정말 탁 트인 능선이 정말 멋진 곳 같아요. 네, 중봉 올라가는 길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네, 중봉에서 뒤편을 돌아와서 여기 정상부 그리고 서석대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중봉에서 중머리제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부분도 풍경이 굉장히 좋죠. 특히나 뒤편에 빛 내림이 굉장히 멋집니다. 네, 이 부분에도 사진 찍을 스팟이 많아갖고 볼 것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네, 코스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찾아가는 길 좀 말씀드리면 사실 무등산은 이미 3편이나 있어갖고 이 윗부분 인왕봉, 지왕봉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가는 곳이야 여기 원효 분소나 아니면 여기 증심사 주차장 아니면 요 밑에 쪽에 수만리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멀리 가는 거였고 안내산악회 이용했는데 안내산악회는 원효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증심사로 내려오는 코스로 6시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예약을 받을 때 여기가 지도가 너무 복잡해갖고 여기가 군부대에 있는 곳이거든요. 목교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장불재로 올라가는 길 2개로 예약을 받았는데 실제로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서석대에서 돌아서 이렇게 목교로 내려오는 일방 통행을 했고요. 실제로 예약을 했는데 예약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0,000명을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 검사를 받지 않았고요. 당일 현장에서 신분증만 있으면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은 굉장히 아쉬운 운영이었어요. 저는 덕분에 이렇게 목교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 통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서석대요 그러고 딱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 내려와서 다시 서석대를 한 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만약에 일방 통행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중심사에서 올라오면 장불재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중봉 보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올라올 경우에는 이렇게 장불재까지 걸어 내려왔다가 입석대, 서석대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중봉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삽질을 해갖고 이렇게 2번 돌았어요. 제가 여기서 국립공원이 조금 운영이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군부대는 굉장히 운영이 굉장히 스무스했고요. 군인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사진도 굉장히 잘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안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중봉이 굉장히 풍경이 좋습니다. 가을철 중봉은 특히나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면 여기 억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꼭 둘러보시고, 그리고 중봉에서 중머리지 내려오는 1km에도 억새가 꽤 있고요. 볼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산나무 방향으로 하산을 할 수도 있지만은 세인봉 쪽이 풍경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인봉으로 하산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쯤 오니까 해가 질라고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약산 쪽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서석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또 한번 올라갔고 이렇게 갔다 오니까 획득고도가 한 1000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가면 그냥 830 정도 요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효분소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가면 한 13km, 한 5시간 반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 고도는 여기 천왕봉은 아니고 한 지왕봉 전망대가 한 제가 보니까 116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천왕봉 높이는 1187m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코스 설명 좀 해드리면은 요쯤이 목교인데, 원효분소에서 목교까지는 좀 초반에 한 2km는 좀 편한 편이다가 목교까지 700~800m가 꽤 가파릅니다. 여기 꽤 가파르고, 그리고 목교 지나서 서석대 전망대까지 꽤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석대에서 천왕봉까지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천왕봉에서 다시 목교 내려오는 길은 이게 한 2km 정도 되는데 임도입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저는 다시 서석대 올랐고요. 서석대에서 장불재로 내려오는 길은 경사가 그렇게 만만한 편은 아니에요. 꽤 경사가 있는 편이고, 장불재에서 중봉 가는 길은 굉장히 편합니다. 마지막에 오르막이 있는데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요. 중봉에서 중머리도 내려오는 1km가 꽤나 가파릅니다. 여기 올라갈 땐 굉장히 고생할 것 같고요. 저는 세인봉 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약사암 쪽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길이 좀 무난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다만 좀 당산나무 쪽 방향에 비하면은 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그렇게 하산을 했습니다. 네, 전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전 양재역에서 안내사랑키 탔는데 6호차까지 배정됐더라고요. 차 찾기 지옥이었습니다. 차도 굉장히 많이 막혀갖고 출발 시간이 거의 12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거의 5시간 반 이 정도 걸린 거죠. 네, 여기가 내리는 곳이고요. 여기가 버스를 내려주고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저 멀리 무등산 정상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장불재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왼쪽으로 무등산 옛길 있고요. 이 길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조금 완만한 편이다가 이내 무난한 오르막이 올라가고요. 여기서 또 구족다리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또 먹을 거 주셔갖고 감사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사람이 많아갖고 인사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1km 15분 정도 걸렸고요. 중간중간 쉼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사실 딱히 설명해 드릴 건 없습니다. 목교까지 3.4km가 계속 이렇고요. 네, 중간에 이렇게 단풍이 핀 곳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단풍은 거의 안 들었고 한두 그루 조금 물든 곳이 있었습니다. 목교를 한 700m 남겨둔 지점에서 이렇게 조금 평지를 조금 가다가 오르막이 나오는데 여기가 조금 깔딱입니다. 한 300~400m가 꽤 가파르니까 좀 힘드니까 좀 쉬엄쉬엄 가시면 좋고요. 그렇게
원효분수에 3.7km, 저는 여기까지 딱 1시간 걸렸네요. 오시면은 목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목교에 사람 많은 거 보세요. 사람 진짜 많죠? 진짜 많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풍경이 좀 트기 시작하고요. 여기가 중봉 방향입니다. 아유, 멋지네요. 중봉과 광주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고요. 여기가 목교인데 여기서 올라온 거고, 보통 서석대는 이쪽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내려옵니다. 원래는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게 예약을 했는데 뭐 실제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서석대 일방 통행으로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여기서 다시 서석대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신분증이 없었으면 못 올라갔습니다. 서석대까지 올라가는 길도 꽤나 가파릅니다. 한 300~400m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은 좀 조망이 트이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중봉이 좀 일품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친구가 친구였어요. 등산하는 친구도 아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여기서 만날 줄 상상도 못했네. 그래서 덕분에 얘기하면서 천왕봉까지 같이 갔어요. 예, 여기가 중봉이고, 광주 시내랑 너무 멋지죠. 여기서 이제 서석대 전망대까지는 꽤나 가파른 편이고요. 네, 그렇게 목교에서 한 500m 정도 오시면 서석대에 도착하게 되고요. 서석대가 사람이 많아서 좀 촬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가 풍경이 굉장히 좋은데 사람이 많아서 사진 찍기도 좀 힘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은 이제 서석대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정상부 군부대 방향인 거죠. 이쪽이 중봉 방향이고, 네, 여기 사람들이 평소에는 안 다니던 길인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요 길을 따라서 가게 되고요. 여기 철책 있는 데부터 군부대예요. 여기까지는 촬영이 되는데 철책부터 촬영이 안 되고요. 이 봉을, 이게 인왕봉이고 이 뒤에 지왕봉이 따로 있습니다. 지왕봉까지만 갈 수 있고요. 여기 계단 보이잖아요. 요 계단 아래쪽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촬영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촬영은 하지 못했고요. 요 서석대 부근에 좀 풍경을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제가 가본 무등산 중에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예, 이쪽 이제 중봉 방향의 풍경이고요. 서석대, 아까 본 그 멋진 서석대 전망대 위편인 거죠. 중봉과 함께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억새가 피는 시기여서 억새도 굉장히 예뻤고요. 친구들과 좀 헤어지고 천왕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억새밭을 가게 되고요. 네,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이런 길을 가게 되는데 사람이 좀 많아서 조금 줄이 길게 되고요. 저는 줄 기다리는 시간이 한 30~40분은 기다린 것 같습니다. 탁 트인 공간을 오다가 살짝 숲 지나고 이후에 철책이 시작돼 갖고 저는 촬영을 못했고요. 그렇게 딱 돌아오시면 이제 지왕봉, 여기가 지왕봉인데 지왕봉 앞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셀카 하나 찍고요. 지왕봉의 모습입니다. 지왕봉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원래 동영상은 촬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옆에 군인분한테 여쭤보니까 지왕봉만 촬영하시면 괜찮다고 해서 이 부분만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전망대는 인원 제한을 해갖고 전망대 올라가는 것도 꽤 걸렸어요. 이것도 한 15분, 20분 정도 좀 기다렸습니다.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풍경이 보이는데 서석대에서 보는 풍경이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살짝 옆으로 틀어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봉 너머로 광주가 보이고요. 네, 굉장히 지금 군인 방송을 하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는 풍경은 서석대에서 보는 풍경이랑 좀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저도 셀카 하나 찍고 하산을 했고요. 하산하는 길에 여기 지왕봉을 배경으로 멋지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옆에 군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군인분들께서 사진을 굉장히 친절하게 찍어주십니다. 네, 다만 저는 찍어준 사진이 마음에 들진 않아서 5km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서석대에서는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데 또 군부대 정문까지는 또 촬영이 안 되고요. 이 사진은 군부대 정문을 지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임도를 따라 내려오게 되는데 군부대 정문에서 한 200~300m만 내려오면은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보통 무등산에서 잘 보기 힘든 담양 방향이고요. 저기 특히나 요즘은 벼가 익을 무렵이어서 황금색 들녘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이분 풍경을 보여드리면 요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아마도 천왕봉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담양 방향이고 평소에 무등산에서 못 보던 방향이어서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네, 여기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풍경이 좋은 건 아니고요. 이 부분만 풍경이 좋고 이내 좀 숲풀 때문에 그렇게 풍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목표로 내려왔고요. 정상에서 한 2.3km 정도 내려왔습니다. 저는 입석대 방향 능선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서석대를 다시 올랐고요. 2시간 41분에 출발했는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또 가파른 길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서석대에 사람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풍경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살짝 들렀습니다. 원래 이쪽도 풍경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분 진짜 사진 스팟이 귀신같이 찾았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사진이 나오는 포인트였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왔고 14분 정도 걸려서 정상까지 올라왔네요. 오랜만에 빡세게 달렸습니다. 예, 아까보다는 사람이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숨을 너무 거칠게 오라시네요. 아까 올라갔던 길이죠. 근데 시간을 보시면은 지금 3시 45분인데 사실 공지를 4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를 했는데 3시 반에 닫았어요. 물론 탐방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제가 3시 31분에 왔다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구독자분을 구독자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만나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자두를 주셔갖고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먹을 거 전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려가는 풍경이 멋있어서 이걸 보려고 전 다시 올라왔고요. 이 부분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거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올라오길 잘했다. 사실 저는 무등산 억새가 조금 궁금했어요. 이 부분에는 억새가 있나 좀 궁금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다시 올라왔고요. 내려가는 길이 뭐 그렇게 가파른 편은 아닌데 계단이 굉장히 높아서 무릎에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구간이니까 좀 조심조심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억새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시면 입석대가 보이는데 입석대는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게 더 멋지죠. 이게 입석대의 모습이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영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위험이 안 느껴지는데 직접 보시면은 이게 둘레가 한아름이 훨씬 넘기 때문에 훨씬 멋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장불재 가는 길에는 조금 평평해지는데 이 부분에도 억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억새는 중복 쪽이 훨씬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시면은 장불재에 도착을 하고요. 서석대 정상석에서는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여기가 장불재 정상석이고 여기 서석대, 여기 입석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앵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머리제로 쪽으로 바로 1.5km 바로 내려갈 수 있지만 이 코스는 굉장히 좀 부담합니다. 예전에 가봤는데 근데 볼 게 없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여기 임도를 따라서 한 500m 정도 가다 보면은 여기 중봉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중봉으로 빠져서 중봉으로 왔고요. 중봉으로 가는 길은 뭐 계속 임도입니다. 중봉 가는 길에 억새가 굉장히 예쁩니다. 삼거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길이 이제 목교에서 내려오는 길과 만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봉까지 400m. 근데 여기 억새가 너무 멋있게 펴갖고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봉 올라가는 길은 뭐 거의 평지에 가깝고요. 뭐 힘들 것은 많이 없는데 마지막에 한 40-50m가 오르막이라 조금 후반부라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억새가 너무 멋있게 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규봉암 쪽에 억새 평전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그쪽도 멋있다고 하는데 거긴 좀 약간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데 정상부에서는 여기가 억새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 뒤편으로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제가 갔다 온 여기 서석대 그리고 천왕봉의 모습이죠. 여기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네요. 억새가 부드러운 능선이랑 억새가 만나서 진짜 멋진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뒤돌아펴서도 굉장히 멋진 풍경을 보여줍니다. 저기가 왼쪽이 이제 천왕봉 방향, 오른쪽이 서석대, 목교. 그리고 여기 따라오는 길이 억새길이 굉장히 멋집니다. 여기 영상을 너무 많이 찍었네. 여러분 중봉 안 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중봉이 멋집니다. 꼭꼭 들러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올라오시면 무등산 중봉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해발 900 정도, 중머리지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중봉 정상석 뒤편으로 저렇게 정상인 천왕봉과 그리고 서석대가 보이고요.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는 길도 너무 멋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장불재가 보이고요. 뒤편으로는 이제 광주 방향이 조망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천왕 군부대 있던 곳, 여기가 천왕봉이고 여기가 뭐 지왕봉이려나? 여기가 서석대이죠. 그리고 장불재 방향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여기도 종머리제까지 1km인데 굉장히 풍경이 좋습니다. 보여드리면 여기도 억새가 꽤 있습니다. 억새가 그렇게 빽빽하진 않아도 꽤나 볼만했고요.
특히나 광주가 뒤편으로 보이는 것이 정말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찍을 포인트도 많아서 중간중간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너무 멋지죠. 중복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은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300m 내려온 지점에서 700m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머리제이고 여기가 서인봉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길 따라서 세인봉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내려온 700m가 꽤나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700m 오시면은 중머리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보통은 여기 중머리제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사로 내려가는 길이 보통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저는 여기 볼 게 없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인봉 쪽으로 갔고요. 서인봉 쪽으로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셔도 되고요. 서인봉 가는 길은 조금만 이렇게 평평한 길 걸어오시면 왼쪽으로 가면 서인봉 올라가는데,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 볼 게 없어서 저는 우회했습니다. 우회하시면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도 뭐 내려가는 게 살짝 오르막이 잠깐 나오는데 무난하고요. 다만 저쪽 당산나무 쪽 방향보다는 길이 정비가 좀 덜 돼 있어서 더 편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오다가 원래는 세인봉을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때 시간이 5시 4분이고 일몰이 6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해가 질 것 같아서 그냥 등심교 방향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이 방향으로는 처음 내려가 봤는데 이렇게 무난한 내리막 300~400m 내려오면은 약사사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포장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12.8km 지점부터 포장도로가 시작이 되는데, 뭐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중머리지에서 내려오는 길도 만나게 되고요. 또 여기 증심사에서 내려오는 길도 만나게 되고요. 계속 이렇게 포장도로 따라서 꽤 멀리 걷게 됩니다. 한 2.5km 정도 걸어야 되고요. 좀 내려오면은 여기는 물로 씻는 곳이 있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등산 정상이 개방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 한 2025년쯤에는 무등산 정상이 아마 개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내려오시면은 이제 뭐 상가도 있고요. 거의 2km 내려온 지점이고, 여기가 원래 커피에만 하다가 제 기억에는 이디야였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만약 세인봉에 내려오면 여기로 떨어집니다. 세인봉 올라가는 들머리 찾기가 좀 힘든데 세인봉으로 올라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 정류소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등산 입구가 있고, 안내사람께 타고 오신 분들은 좀 많이 멉니다. 여기서 한 500~600m는 더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전통문화관 지나고 여기 대형 주차장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한 15km 정도 걸렸는데, 보통은 한 12km, 13km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시간 한 5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3년 만에 개방한 무등산 정상부를 다녀왔는데요. 좀 오랜만에 개방한 곳이어서 그런지 더욱 감명 깊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못 가지만은 앞으로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개방을 할 것 같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